1이닝 무실점과 첫 홀드. 기록만 보면 깔끔합니다. 하지만 고우석의 두 번째 메이저리그 등판에는 기록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가 2점 차로 앞선 8회였습니다. 한 타자가 출루했고 또 다른 타구는 병살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내야 안타까지 나오면서 동점 주자가 출루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마무리 투수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릭 셸턴 감독은 투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우석에게 끝까지 이닝을 맡겼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고우석은 단순히 첫 홀드를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메이저리그 승리조 경쟁에 들어갈 첫 번째 기회를 잡은 걸까요?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데뷔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KBO에서 마무리로 많은 세이브를 기록했고 국제대회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진출 이후에는 곧바로 메이저리그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뒤 마이너리그로 내려갔고 루이스 아라에스 트레이드에 포함돼 마이애미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에도 부상과 마이너리그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에는 디트로이트 산하 구단에서 다시 기회를 준비했고 2026년 미네소타에서 마침내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습니다. 7월 9일 클리블랜드전이 첫 등판이었습니다. 고우석은 9회에 올라와 스티븐 콘을 삼진으로 잡으며 메이저리그 첫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두 번째 경기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 등판이 메이저리그 적응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에인절스전은 실제 승리를 지켜야 하는 등판이었습니다. 미네소타는 선발조 라이언이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7회 초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7회 말 타선이 다시 2점을 뽑아 5대3 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회에 고우석이 등판했습니다. 두 번째 등판에 불과한 투수에게 8회 2점 차를 맡겼다는 사실은 가볍지 않습니다. 불펜의 역할은 등판한 이닝만으로 완전히 구분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7회와 8회 리드 상황은 승리조 투수들이 담당합니다. 특히 와일드카드 경쟁을 이어가는 팀이라면 한 경기의 중요도가 더 커집니다. 감독이 고우석을 이 상황에 투입했다는 것은 그의 KBO 경력만 본 것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타자를 상대로도 아웃을 잡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 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1이닝 무실점이었습니다. 첫 타자를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고우석은 조아델에게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병살타가 될 수 있었던 타구가 아웃카운트 2개로 연결되지 않았고 내야 안타까지 허용했습니다. 깔끔한 3자 범퇴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건 오호피를 유격수 직선타로 처리하며 이닝을 끝냈습니다. 고우석이 첫 홀드를 기록했고 미네소타는 리드를 지켰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공적인 승리조 데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볼입니다. 원문 기준 고우석은 최고 95.1마일 이상의 공을 던졌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96.2마일까지 기록한 것으로 소개됐으므로 정확한 최고 구속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KBO 시절과 비교해도 경쟁 가능한 구속입니다. 고우석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더 빠른 공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기다리는 코스를 피하면서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같은 터널에서 출발시키는 능력입니다. 빠른 공이 있다는 것과 빠른 공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구속이 95마일을 넘더라도 가운데로 몰리거나 타자가 예상한 높이로 들어가면 정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헛스윙입니다. 고우석은 이날 많은 헛스윙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원문에 제시됐습니다. 불펜 투수에게 헛스윙은 단순한 탈삼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 타구가 수비 실수나 내야 안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도 병살타 가능성이 있었던 타구가 더블 플레이로 연결되지 않았고 내야 안타가 나왔습니다. 타자의 배트를 직접 이겨낼 수 있어야 수비와 타구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슬라이더 제구입니다. 고우석은 KBO에서 빠른 공과 슬라이더를 중심으로 마무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존 밖으로 일찍 벗어나는 변화구를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슬라이더가 너무 바깥쪽으로 빠지면 타자는 버릴 수 있고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가운데로 넣으면 장타 위험이 커집니다. 고우석이 승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슬라이더를 단순한 볼 유도용 구종이 아니라 스트라이크와 헛스윙을 모두 만들 수 있는 공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타구도 결과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오호피의 직선타는 타구 속도 110.6마일로 제시됐습니다. 야구에서 강한 타구가 항상 안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비수 정면으로 가면 아웃입니다. 반대로 약한 타구도 수비 위치를 벗어나면 내야 안타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우석은 이날 내야 안타를 허용하고 강한 직선타를 아웃으로 처리했습니다.
무실점이라는 결과에는 투수의 위기 관리와 함께 타구 방향에 도움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이유로 고우석의 투구를 실패라고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그대로 실력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릭 쉘턴 감독의 선택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자가 쌓이고 강한 타구까지 나왔지만 감독은 준비하던 마무리 투수를 8회에 조기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고우석에게 이닝을 마칠 기회를 줬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쉘턴 감독은 미네소타가 하이 레버리지 투수를 찾고 있으며 고우석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O에서 많은 세이브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경력을 존중했다는 부분보다 현재 미네소타 불펜에 자리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팀의 승리조가 완전히 고정돼 있다면 메이저리그 두 번째 등판을 치르는 투수를 곧바로 8회에 시험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미네소타는 시즌 전반기를 승률 5할 근처에서 마쳤고 지구와 와일드카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반기 순위 싸움에서는 6회 이후의 한 이닝이 중요합니다. 매번 마무리 투수를 8회부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7회와 8회에 상대 중심 타선을 막아줄 투수가 필요합니다. 고우석은 바로 그 자리를 놓고 시험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필승조로 승격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이저리그 등판은 2차례뿐입니다. 한 경기의 홀드는 감독에게 다음 기회를 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역할을 보장하는 계약서는 아닙니다. 다음 등판에서는 더 어려운 타순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연속 등판이나 원정 경기, 1점 차 상황처럼 전혀 다른 조건도 경험해야 합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는 한 경기의 최고 구속보다 반복 가능한 투구가 중요합니다. 이틀 연속 등판에도 구속과 제구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볼넷 이후에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지, 좌타자와 우타자에게 각각 어떤 구종을 사용할지가 평가 대상입니다. 이번 홀드가 고우석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점하지 않았고 감독이 끝까지 맡겼기 때문입니다. 고우석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사이 송성문도 샌디에이고에서 자신의 활용 가치를 넓혔습니다. 송성문은 토론토전에서 2타점 적시타를 기록했습니다. 3타수 1안타 1볼넷 2타점이라는 타격 결과에 더해 도루와 수비에서도 중요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도루 성공을 이어갔고 다이빙 캐치로 실점을 막았습니다. 송성문의 현재 타율과 OPS는 리그 정상급 타자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경기에서 타격, 주루와 수비로 동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벤치의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잡는 방법은 홈런만이 아닙니다. 안타가 나오지 않는 날에도 볼넷으로 출루하고 다음 베이스를 훔치며 여러 포지션에서 수비를 제공하면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송성문에게 필요한 것은 2타점 적시타 한 번을 반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공을 기다리는 능력과 좌우 투수에 따른 대응, 안정적인 3루 수비를 꾸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샌디에이고가 치열한 순위 경쟁을 이어간다면 한 베이스와 한 번의 수비가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는 반대 흐름을 경험했습니다. 원문 기준 이정후는 애틀랜타 시리즈 이후 53타수 9안타에 그치며 타율과 OPS가 내려갔습니다. 3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경기에서는 팀이 승리했지만 개인의 부진은 이어졌습니다. 이정후의 문제를 단순한 타격감 저하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즌 중에는 상대팀이 타자의 핫종과 타구 방향을 분석합니다. 빠른 공과 변화구의 배치도 달라집니다. 초반 높은 타율을 기록한 타자일수록 상대 배터리의 대응은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이정후가 반등하려면 안타를 억지로 만들기보다 어떤 코스에서 약한 타구가 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컨택 능력이 뛰어난 타자는 슬럼프에서도 공을 배트에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힌다는 사실과 좋은 타구를 만든다는 것은 다릅니다. 후반기에는 당겨친 타구와 반대 방향 타구의 균형, 낮은 변화구에 대한 스윙 선택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도 애리조나를 상대로 예상하지 못한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야마모토는 경기 초반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수비 실책 이후 흐름이 흔들렸습니다. 중계 플레이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추가 진루와 실점이 발생했고 제임스 맥켄에게 3점 홈런까지 허용했습니다. 원문 기준 최종 기록은 6이닝 6실점이었고 평균 자책점은 2점대 중반에서 2.85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한 경기 6실점만으로 전반기 전체를 부진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야마모토는 이전 8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점대의 좋은 흐름을 이어온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수비 실책 이후 투구 선택입니다. 에이스는 실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신 실책 이후 다음 타자를 어떻게 상대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맥켄에게 허용한 홈런은 몸쪽 깊은 싱커가 장타로 연결된 장면이었습니다.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한 뒤에도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승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마모토가 전반기 다저스 선발진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스틴 로블레스키는 체이스 번스를 대신해 올스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원문에 제시됐습니다. 올스타전 당일이 그의 26번째 생일이라는 특별한 장면도 만들어졌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3타수 1안타를 기록한 뒤 경기 흐름이 기울자 교체됐습니다. 리그 전체에서는 후반기 경쟁 구도를 바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메이슨 밀러는 한 점차 리드를 지키며 시즌 24번째 세이브와 블론 세이브 없는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트레이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보스턴은 8연승과 최근 15경기 13승 2패의 상승세로 와일드카드 경쟁에 복귀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베테랑 자원을 파는 팀이 아니라 전력을 보강하는 팀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키스는 8회 홈런 3방으로 워싱턴에 역전승했습니다. 라이언 맥마은의 솔로 홈런에 이어 트렌트 그리샴과 폴 골드슈미트가 연속 홈런을 터뜨린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휴스턴에서는 요르단 알바레스가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많은 안타를 허용했지만 볼넷 없이 7이닝을 소화하며 이전 경기에 대량 실점을 만회했습니다. 이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피안타 숫자보다 볼넷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안타를 맞아도 추가 출루를 줄이면 대량 실점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에는 드래프트도 진행됐습니다. 원문 기준 화이트삭스, 템파베이와 미네소타가 상위세 지명권으로 유격수와 포수 유망주를 선택했습니다. 자이언츠는 베일리 트레이드로 얻은 지명권을 포함해 여러 선수를 지명했고 다저스는 제한된 상위 지명권 안에서 고교 유격수를 선택했습니다. 일부 선수의 한글 표기는 자동 자막 오류가 심해 정확한 등록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의 중심은 드래프트도 수많은 홈런도 아닙니다. 고우석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승리를 지키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홀드는 분명 반가운 결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미네소타가 그에게 8회를 맡겼고 주자가 나간 뒤에도 마운드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직 현실적인 조건은 남았습니다. 패스트볼 구속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헛스윙을 만들어야 합니다. 슬라이더의 제구를 정교하게 다듬고 볼넷 이후에도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해야 합니다. 강한 타구가 수비 정면으로 향한 운에 계속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고우석의 첫 홀드는 필승조 완성을 알린 결승선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이저리그 불펜 경쟁의 출발선입니다. 고우석은 다음 등판에서도 감독이 8회를 맡길 수 있는 투수가 될까요? 아니면 이번 홀드가 그 자리를 얻기 위한 긴 검증 과정의 첫 장면으로 남게 될까요?